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장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그리고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5가지 정도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장 내에 과로사와 같은 질병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로사나 내심일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산재 사건 중에서 사고 사건이 아니고 질병성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에 적용되는 사고의 유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험 수지율을 산정하는 그 대상 사건의 질병성재해는 다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사나 뇌심일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성재해가 아무리 많이 사업장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별 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수지율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는 사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과로사나 뇌심일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인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짐, 떨어짐, 부러짐 이런 것과 같은 사고성 재해가 사업장 내에 다발을 하게 되면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폭탄을 받게 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 내에 사고의 발생률이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조금 줄여주고 사고 발생률이 많으면 산재보험료를 인상하는 개별 실적요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 실적요율제가 적용되는 그 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개별 실적요율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 어떤 사고가 다발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될 경우에 과연 산재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냐를 보면 과거에는 연간보험료의 50%까지 그 인상의 폭을 크게 잡고 있었지만 현재는 연간보험료의 최대 20%까지 인상의 폭을 정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개별 실적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실적요율 제도가 적용되는 그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를 연간 만약에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하면 최대한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근로자가 받게 되는 그 혜택은 산재사고로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의 그 휴업급여, 그 다음에 병원비,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내지는 장애 일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업무적인 원인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유족 일시금 등의 혜택을 받으면 그 받는 그 혜택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그 폭은 상당히 20%다. 그것도 3년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다면 사실 혜택 대비 산재보험료 인상의 폭은 상당히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로사 사건과 같은 질병성 재해가 건설업체에서 발생하게 되면 건설업체의 광급공사 수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로사와 같은 질병성 재해는 건설사 PQ 점수, 다시 말해서 광급공사 수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건설사 PQ를 산출하는 그 계산 시기에 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총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사고로 발생한 재해 건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성 재해와 같은 산재 사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질병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건설 현장 내에 발생한 각종 안전 사고들의 경우에는 광급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는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지 않은 일반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PQ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사고성 재해를 PQ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건설업체에서 PQ 산정에 그게 그동안 계속 반영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광급공사 수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는 그 각종 사고들을 가능하면 공상합의로 무마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러다 결국은 고용노동부의 산재 은폐로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건설 현장의 광급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산재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그 경우에 광급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PQ 점수를 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장 내에 과로사나 내시밀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단순 사고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의 그 폭은 최대 2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상의 폭도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기간도 최대 3년까지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해당 근로자가 받는 그 이익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산재 사고 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가끔 사업주분들이 질문하는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